안녕하세요, YP입니다. 오늘은 스포츠카드 재테크 컨텐츠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최신 뉴스 시간에는 스포츠카드 등급 회사인 SGC 관련해서 뉴스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등급과 관련해서 깨알 팁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금주의 인기카드 시간에는 최근 3개월 사이에 240%나 가격이 오른 카드가 있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주의 투자 의견에서는 최근 에인절스에서 방출되었다가 다저스에 새로 둥지를 튼 푸얼스를 포함한 레전드급 선수들의 카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주의 스포츠카드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최근 핫한 회사죠. SGC의 등급 비용 인하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등급카드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비싼 가격에 좋은 등급의 카드를 구매해 보기도 했고 박스 브레이크나 이제 싱글 카드 구매를 통해서 컨디션 좋은 로우 카드를 얻게 되면 이거 등급 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스포츠카드 재테크에 있어서는 등급을 받는 것, 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카드 그레이딩 회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PSA, BGS, SGC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곳이 PSA, 그 다음이 BGS,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자가 SGC입니다. 이베이에서 스포츠카드를 검색해봐도 PSA 등급카드가 가장 많고 SGC 등급카드가 가장 적죠. 그래서 아무래도 PSA 등급카드가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장 가는 카드였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그레이딩 회사들의 판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PSA가 지난 3월 등급 접수를 일시 중단한 그 사건이죠. 그것 때문인데요. 지난 1, 2년 사이에 스포츠카드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등급 접수 신청 물량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기존 접수 물량을 처리하는 것조차 이제 버거워진 PSA가 접수 중단을 발표하게 됩니다. 스포츠카드 컬렉터들은 이제 모두 멘붕에 빠지게 됐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등급 회사가 접수를 재개할 때까지 이거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라도 등급을 받아야 될까?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테크를 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차선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른 등급 회사를 찾아서 등급 신청을 하게 된 거죠. 1등의 독주가 멈추면서 2, 3등 회사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PSA에 가던 물량까지 이제 BGS나 SGC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들의 업무에도 지장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회사는 밀려드는 접수에 버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SGC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게요. SGC는 PSA 접수 중단 이전에 하루에 150에서 250건 정도의 물량을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PSA 접수 중단 이후 신청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시장 원리를 적용해서 먼저 가격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기존 25달러였던 그 벌크 접수 비용을 75달러까지 인상한 것이죠. 이렇게 가격 인상과 더불어 SGC는 재빠르게 넥스트 스텝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확장한 후에 8명이었던 직원을 110명까지 대폭 채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했고 이제 모든 인원들이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하루 평균 150에서 250장의 카드를 소화해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하루 4,000장까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여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늘어나는 등급 접수 물량을 이제 충분히 소화 가능해질 정도가 되자 SGC는 5월 초에 75불까지 올렸던 등급 비용을 30불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을 받기를 원했지만 높은 가격이 부담스러워 주저하고 있었던 컬렉터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었죠. 국내에서 SGC 등급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SGC가 PSA의 인기를 넘어선다? 아니면 SGC가 제1의 등급 회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PSA가 갖고 있는 스포츠카드 등급 회사의 대표 자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갭은 점차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GC 등급카드만 보면 이제 매일 4,000장씩 시장에 풀리고 있는 것은 물론 턱시도라고 불리는 개성 있는 디자인과 또 10카드 중에서도
프리스틴이라고 불리는 최상급 등급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 컬렉터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거기에 최근에 이제 가격까지 인하를 했으니 저렴한 가격에 등급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PSA 등급 재개까지 기다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SGC를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GC에서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 카드의 상태를 확인하는 장비들도 잠깐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카드를 잠깐 보시죠. 상태가 어때 보이시나요? 저도 메인 눈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제 육안상으로는 이제 코너링에 조금 까짐 현상이 있어 보이는 정도일 뿐이지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비가 이제 등급을 매길 때 사용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 장비로 카드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아주 길게 접힌 것과 같은 이제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표면 곳곳에 딩과 같은 이런 결점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육안으로 안 보이는 것이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카드 코너링 상태가 좋지 않고 또 모서리 부분에 봐서도 이제 까짐 현상도 여러 군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카드는 4.5에서 5 정도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러 장비를 통해서 등급을 매기면 이렇게 여러가지 결점도 보이고 등급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10 등급 받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등급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SGC에서 등급을 보내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이는 그 투아의 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카드는 코너링도 좋고 서페이스도 모두 거의 완벽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등급 과정에서 9.5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센터링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센터링을 확인할 때 주로 좌우 센터링 위주로 확인을 하시는데요. 이 카드는 각도 부분에서 이제 센터링을 벗어났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자이크 무늬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길이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카드는 왼쪽 변의 중앙선의 위치와 오른쪽 변의 중앙선의 위치가 미세하게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약간의 오차였기 때문에 9.5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 눈으로는 똑같아 보이긴 하네요. 집에 있는 모자이크 카드를 보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오타니 쇼헤이의 카드를 한번 보시죠. 이 카드도 센터링 때문에 9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이 카드는 위아래 센터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탑스 크롬 로고 위쪽에 여유 공간이 조금 넓은 반면에 좌측 하단 에인절스 로고의 아래쪽은 거의 여백이 없이 바로 카드의 끝부분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위아래 센터링이 어긋나는 부분들도 등급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제가 육안으로 봐도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이 정도의 차이로 인해 이제 이 카드는 등급에서 9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등급을 보낼 카드를 고르실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보내신다면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카드들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등급과 관련된 뉴스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내용들이었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뉴스가 있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핫했던 스포츠 카드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금주의 인기 카드 탑3인데요. 스포츠 카드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난 한 주간 많이 언급되었던 카드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골라온 3장의 카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는 투아 타고바일로아의 도르너스 베이스 PSA 10 카드입니다. 사실 투아는 지난 시즌 초반에 차세대 루키 쿼터백으로 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라이언 피츠패트릭 선수에게 이제 주전 쿼터백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결국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투아에게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이애미가 투아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프시즌 동안에 좋은 와이드 리시버를 영입했고 오펜시브 라인도 비교적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피츠패트릭 선수도 워싱턴으로 이적을 하면서 주전 쿼터백 자리도 거의 투아로 확실해졌죠. 스포츠카드의 가격 변동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돈러스 베이스 PSA 10 카드이고요. 보라색은 모자이크 카드, 초록색은 프리즘 카드 PSA 10입니다. 지난 90일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세 종류의 카드 모두 우상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러스 카드는 266달러로 3개월 전에 비해서 40.7% 상승을 했고 프리즘 카드는 약 24%, 모자이크 카드는 10% 정도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NFL 드래프트 이후에 상승세가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투아가 다가오는 시즌에 스포츠카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인기카드 탑3 2위는 야구 카드네요. 크리스 브라이언트의 바우만 프로스펙트 PSA 10 카드입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이번 시즌 시카고 컵스에서 흥미로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상과 부진 등으로 지난 몇 시즌간 힘들었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번 시즌 최근까지 3할이 넘는 타율에 9개의 홈런, 22타점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이번 여름 FA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시카고가 시즌 중에 이 선수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다라는 루머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이적 가능성이 카드 가격 변동에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나 봅니다. 지난 90일간의 가격 변동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파란색은 바우만 크롬 베이스 PSA 10 카드이고요. 보라색은 바우만 드래프트 PSA 10 카드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바우만 프로스펙트 PSA 10 카드인데요. 이 세 카드 모두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우만 크롬 카드는 90일 전에 대비해서 7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바우만 드래프트 카드는 100%, 바우만 프로스펙트는 무려 24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7달러였던 카드가 90일 만에 58달러까지 올랐다니 정말 대단하죠. 저는 한정 카드랑 이제 인서트 카드, 크리스 브라이언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상태를 한번 보고 등급을 보내던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PSA 10 오너님들이 무척 부럽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금주의 인기카드 1위, 그 주인공은 바로 농구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트리플 더블 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스카 로버트슨을 넘어서 이제 NBA 역대 최다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최근 팀을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로 이끌면서 워싱턴의 플레이인 토너먼트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웨스트브룩의 루키 카드 3장이 나오는데요. 파란색은 바우만 크롬 PSA 10 카드, 보라색은 탑스 PSA 10 카드, 그리고 초록색은 탑스 크롬 PSA 10 카드입니다. 지난 90일간의 가격 변동을 보면 보라색의 탑스 카드는 57% 정도 올랐고 초록색의 탑스 크롬 카드는 113%나 상승했습니다. 파란색의 바우만 크롬 카드 역시 58% 이상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세 카드 모두 거래량이 무척 적습니다. 모두 200장 이하의 카드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 카드들이 굉장히 희소하고 가치가 높다는 거죠. 앞으로 웨스트브룩의 활약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카드들입니다. 웨스트브룩의 플레인 토너먼트에서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금주의 전문가 투자 의견인데요. 스포츠카드 투자 전문가들이 특정 선수의 카드를 살지, 팔지, 아니면 기다릴지 의견을 제시해주는 내용입니다. 세 선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알버트 푸얼스 선수입니다. 10년간 240밀리언 달러의 초대형 계약이 이번 시즌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에인절스가 이제 푸얼스를 방출했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다저스에서 잔여 시즌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커리어의 마지막 시즌을 다저스 경쟁팀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차트를 잠시 보시죠. 푸얼스의 2001 탑스크롬 트레이디드 베이스 PSA 10 카드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46%가 상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아주 아름다운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에 살아있는 레전드이자 명예의 전당이 거의 확실시되는 폴스 카드를 과연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팔자였습니다. 폴스 카드는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최근 4개월만 보면 2배 이상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의 최근 스탯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폴스가 친정팀인 세인트루이스로 복귀를 했다면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카드 가격은 더욱 상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길게 보면 물론 그가 명예의 전당 헌액과 같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카드 가격이 올라갈 만한 호재는 적고 어떻게 보면 조정기를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판매를 한 후에 추후 조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재구매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다음 선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알아볼 선수는 이제 마이크 트라웃 선수입니다. 현재 진행형의 레전드 선수죠. 아직은 시즌 초이지만 벌써부터 MVP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 폴스가 방출이 되면서 에인절스의 새로운 기둥이 되어야 하는 선수이기도 하죠.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트라웃 루키 카드 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2011 탑스 업데이트 PSA 10 카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보면 평균적으로 4,400달러 선에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한 달 전에 비하면 10% 정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이 트라웃 선수의 카드를 사야 할 시기일까요? 아니면 팔아야 할 시기일까요? 아니면 기다려봐야 할 시기일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사자였습니다. 마이크 트라웃은 매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에인절스는 이번 시즌에도 5할 승률을 밑돌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스포츠카드 세계에서는 선수의 개인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팀 성적이 나쁘다면 그 선수의 카드가 좋은 가격을 받기는 힘듭니다. 풋볼이 대표적인 사례고 NBA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야구는 개인 기록의 중요성이 팀 기록보다 더 중요한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마이크 트라웃 선수의 카드는 에인절스의 성적이 어떻게 되든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올 시즌에 에인절스가 플레이오프에 가지 못한다고 해도 트라웃의 인기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합니다. 트라웃은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MVP의 가능성도 가장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전문가들은 지금이 마이크 트라웃의 카드를 사는 적기라고 적극 추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드웨인 웨이드 선수입니다. 18-19 시즌 이후에 은퇴한 마이애미 레전드 슈팅 가드죠. 16시즌 동안에 평균 득점 22점, 5어시스트, 5리바운드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꾸준한 활약을 보여줬고 13번의 올스타 게임 출전, 그리고 3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차기 명예의 전당 헌액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죠. 상당히 재미있는 차트입니다. 2003 탑스크롬 PSA 10 카드의 지난 1년간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지난 1년간 60% 정도의 가격이 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난 3개월만 보면 절반 이상으로 카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변동성 속에서 이 카드를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 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자였습니다. 현재 카드 가격은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드웨인 웨이드는 현재 드래프트 동기인 르브론 제임스 카드에 비해서 13배나 적은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르브론이 더 대단한 선수고 고트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가격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서도 드웨인 웨이드 또한 매우 뛰어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 웨이드가 유타 재즈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유타 구단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유타가 NBA 전체 1위의 기록으로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훌륭한 사업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드웨인 웨이드의 카드가 르브론 카드에 비해서 13배나 가격이 낮다. 이건 앞으로 웨이드의 카드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웨이드의 카드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재테크 관련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컨텐츠는 카드 브레이크 영상과는 다르게 일방적인 소개 영상이 아니고 많은 분들과 교류하는 컨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하기 좋은 카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전문가 의견과 다른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